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게리리스크 감독국 게리리스크 총괄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벨 금융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안입니다. 먼저 보험산업 현황,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향, 보험사 대응 방안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산업 현황입니다. 먼저 금융산업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근 새 정부 증시 부양 정책 및 유동성 증가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채권시장은 미국 셧다운 우려 완화 및 국내 증시 반등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은 미국 주식 투자 수요 및 수입업체 실수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험산업의 재무 현황입니다. 25년 9월 말 기준으로 신계약 보험 확대 및 운용자산 증가 등으로 약 전년 대비 58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 및 계리적 가정 영향 등으로 인해서 약 4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증가분이 부채 증가분을 초과하여 순자본은 플러스 9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산업 주요 지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성장성 지표입니다. 보험산업이 경쟁이나 보험 영업 경쟁 강화로 인해서 23년 이후에 보험료 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부분입니다. 보장성 보험 판매 및 회계제도 변경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전성 측면입니다. 23년에 IFRS 17과 함께 KICS가 도입된 이후에 KICS 비율이 상승하고 있었으나 24년에 자본 감소로 인해서 소폭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신규로 변화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자본 비율 감독기준 마련 추진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급여력 비율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본자본에 대한 관리 부분이 추가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고 경영실태평가 부분에서 계량평가의 자본 적정성 부분에서 기본자본 지급여력 비율을 관리하다 보니 기본자본의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급여력 비율 중심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중심으로 자본 발행이 증가하여 자본의 질이 악화하였고 이자 비용 또한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및 유럽, 캐나다 등에서 기본자본 비율을 직접 규제 비율로 관리하는 측면도 감안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자본 지급여력 비율을 자본규제 기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적기시정 조치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선 방안을 저희가 25년 12월, 26년 1월 초에 발표를 하였는데 자본구조 변경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년간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7년부터 시행하며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적기시정 조치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적기시정 조치 기준입니다.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경영 개선 권고, 0% 미만인 경우에 경영 개선 요구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급여력 비율은 100% 미만인 경우에 경영 개선 권고, 50% 미만인 경우에 경영 개선 요구, 0% 미만인 경우에 경영 개선 명령에 적기시정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본증권의 조기상환 요건도 도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자본증권 관련 조기상환이 기본자본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기상환이 하는 시점에 80%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 관련 부분입니다. 경과조치는 9년 종료 후에 규제 기준 미충족 시에 적기시정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고 경과조치 기간 중 기본자본 비율이 50%를 하회하는 경우에 최저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을 통한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로 인해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듀레이션 캡 지표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보험회사는 장기 상품 비중이 높아 보험 부채 듀레이션이 긴 편이고, 이에 따라서 자산 관리 듀레이션도 역시 길게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듀레이션 캡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변동 시 순자산 변동이 높아지고, 역시 금리 위험액이 높아지면서 KICS 비율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듀레이션 캡 관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 순자산 비율, 즉 지급여력 비율 관리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감독 방안으로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내에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 내 듀레이션 캡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 항목의 듀레이션 캡 지표를 추가하도록 하여 시장 규율 및 감시 체계가 작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규제는 27년 정도 저희가 그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규제 도입 전에 보험사별로 듀레이션 캡 실태 점검 및 밀착 관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 캡 관리를 통한 금리 리스크 강화의 예시 부분입니다. 자산이 1000, 듀레이션이 8, 부채가 800, 듀레이션이 15인, 그리고 자본이 200인 보험회사를 가정했을 때 금리가 1% 하락하는 경우에 자산은 80% 상승하고 부채는 120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1% 하락 시에 자본 변동은 부채와 자산의 증가 부분을 감안해서 4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자산 듀레이션이 짧은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 자본이 감소하여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부채 할인율 변동에 대비한 재무 안정성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보험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고채나 이런 채권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수익률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관찰 기간 동안의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후 기간은 추정을 하여 간접적으로 할인율을 산출해서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찰 구간은 23년까지 관찰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직접 관찰되는 국고채 금리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그 할인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정 구간은 23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 60년까지 추정을 하게 되고, 60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4.3%로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채가 지금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20년물과 30년물이 현재 금리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즉, 20년물이 그 금리가 높고 30년물이 낮은 상황으로 30년물로 최종 관찰 만기가 확대되는 경우에 보험부채 증가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나 국고채 초정기물 수요로 인해서 상당 기간 금리 역전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최종 관찰 만기 확대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5년 12월 말에 저희 감독 당국에서는 26년에서 27년의 최종 관찰 만기는 23년, 28년에서 29년의 최종 관찰 만기는 24년,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최종 관찰 만기를 확대하여 35년이 되는 시기에 최종 30년으로 최종 관찰 만기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할인율 그 조정 스케줄에 맞춰 재무 안정성 관리 강화를 지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ICS 내부 모형 승인 기준 마련 및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KICS는 표준 모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보험회사의 그 KICS에서는 내부 모형은 현재 도입되지 않은 상황인데, 내부 모형을 올해 도입을 추진하여 27년 이후부터 그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부 모형 승인 절차 부분은 보험회사의 내부 모형 개발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위해서 사전 협의, 신청서 제출, 그리고 금감원 내 내부 모형 승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내부 모형 승인의 적용 대상은 보험회사가 산출하고 있는 개별 위험액, 생명 장기 손해보험 위험액, 일반 손해보험 위험액, 시장 위험액,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을 대상으로 별도로 그 내부 모형 적용이 가능하고, 개별 위험액의 하위 일부 측정 위험에 대해서도 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부분 내부 모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앞서 은행 쪽에서 은행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권도 위험의 하한을 두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한은 표준모형 대비 72.5%까지를 하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 요건은 내부 모형을 위한 가정의 합리성,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을 문서가 필요합니다. 연 1회 이상 사후 검증 등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은행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3자 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부분입니다. 저희 보험권에서 생각하는 위탁 리스크, 즉 제3자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GA와 판매 위탁 거래를 하면서 GA의 상품을 판매할 때 위탁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큰 중요 리스크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독 당국에서 GA에 대해서 첫 번째 GA 내부 통제 실태 평가를 통해서 대형 GA에 대한 평가 등급을 평가하고 외부에 공개하여 시장 기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가 GA와 위탁 거래를 할 때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 판매 위탁 리스크 인식 및 측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3자 판매 위탁 리스크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보험권은 25년 12월 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추진할 부분인데요. 세 번째 판매 위탁 운영 리스크 측정 부분입니다.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 위탁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지를 평가하여 운영 위험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등급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KICS 운영 위험액에 대해서 자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불량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KICS 위험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화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시행한 저희도 보험협회 통해서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내 기본 원칙 부분입니다. 보험회사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발 및 시행, 유지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크관리 책임을 사업 영역 및 사업 단계별로 적정하게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부분입니다. 위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인식 측정, 통제 경감, 리스크 보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제3자 통제체계 구축, 판매 위탁 리스크를 중요 리스크로 선정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단계별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계약 체결 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제3자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중, 그리고 계약 종료에 단계별로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위탁 리스크 인식 및 측정 부분입니다. 보험회사가 GA와 판매 위탁 거래를 하면서 판매 위탁 전후 리스크 증감을 측정하고 전속 채널 등 직접 판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판매 위탁 리스크를 통제 경감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리스크 측정을 위해서 판매 위탁 리스크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정량적, 정성적 지표에 대해서는 예시로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이 판매 위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리스크 산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 건데요. 저 밑에 아래 표를 보시면 GA 판매 위탁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 KICS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예시 부분입니다. 먼저 계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판매 품질이나 채널 집중, 수수료 정책,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위탁 리스크에 대한 통제 환경, 통제 활동, 기타 가산이나 감점 항목을 통해서 비계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계량과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제3자 위탁 리스크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회사별로 1에서 5등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등급인 경우에는 KICS 운영 리스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4에서 5등급인 경우에는 운영 리스크를 가산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대응 방안입니다. 작년에 발표드린 부분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본
그 비율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 자본 비율의 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업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손해율 관리 강화나 사업비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보험이익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이익 잉여급을 창출하여 기본 자본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위험을 일정 위험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투자 영업 이익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확충 시에 유상증자나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해서 기본 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험부채 포트폴리오 강화 부분입니다. 기본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보험부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를 통해서 부채를 증가를 속도를 관리하고 듀레이션도 역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IFRS 17 도입 이후에 보험사의 구조적인 변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계리가정 설정이 있다 보니 계리가정 설정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좀 임의로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당국에서 26년 1월 최근에 제가 계리가정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설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손익에 대해서 CSM에 대한 단기 상각분이 미래 이익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 CSM이 크게 인식되는 보장성 상품의 중심으로 상품 경쟁이 매우 심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CSM이 크게 인식될 수 있지만 미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CSM이 낮아지거나 예상되는 보험금보다 미래 발생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상각 부분인데요.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가 되다 보니 사업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통제 강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위해서 시가평가로 인해 금리 하락 시 건전성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기에 ALM 관리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듀레이션 갭 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자산 듀레이션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현금 흐름에 맞춰 자산 현금 흐름에 대한 매칭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장기 국공채나 미국채, 일국채 같은 초장기 채권의 매입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국채 선도나 국채 선물 등을 활용을 하되 국채 선도나 국채 선분의 만기 시 대규모 자금 수요 발생이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적정 한도 기준 이내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갭이 좀 마이너스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 2년 기간 동안의 목표를 제시하여 목표 자산 듀레이션을 설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자 위탁 리스크 관리 추진 부분인데요. 올해 라스 경영 실태 평가 부분에 요 위탁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별도로 운영 위험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나 GA 영업 건전성 지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영업 건전성 관리 강화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GA 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지 여부를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 판매 품질 관점에서 GA의 불안전 판매 비율이나 민원 발생률 등에 대한 지표가 불량한지 여부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